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통역 장면들을 보면서 실제 통역과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Opening the market for agriculture product and 보시면 이건 동시통역 장면인데요. 그런데 부스가 그냥 책상이죠. 책상에 칸막이만 쳐 있는데요. 동시통역은 부스, 즉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면이 막혀 있고 앞부분에만 유리로 되어 있는 부스 안에서 합니다. 이건 통역사가 발화자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통역 부스가 조용해야 청자들이 리시버, 즉 이어폰 같은 걸로 통역을 듣게 되는데 부스가 조용하지 않으면 이 이어폰을 통해서 시끄러운 소리들, 주변 소음까지 들리기 때문에 청자를 위해서라도 통역사들은 부스, 즉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통역 부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역사가 2명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한국과 미국 측의 협상이었는데요. 일단 같은 언어인 한영 통역사가 2명인 거라면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지 않습니다. 보통 동시통역을 할 때는요, 한 명이 통역을 할 때 파트너가 많은 것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영 통역사 2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한쪽은 한영 통역사고 한쪽은 한일 통역사라면 이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시통역은 1인이 없습니다. 같은 언어에서 2인 1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각 언어별로 자신의 파트너가 없는 셈이 되겠죠.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markets also need to be opened. 네, 이 장면은 앞서 동시통역 부스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 대표자들만 리시버라고 하는 이 검정색 이어폰을 안 끼고 옆에 사람이 동시통역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기계랑 부스 없이 사람 바로 옆에서 동시통역을 하는 것을 위스퍼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다른 사람들에겐 다 동시통역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리시버를 끼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동시통역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굳이 옆에서 위스퍼링을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시통역 자체도 힘든데 위스퍼링은 사실 동시통역보다도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동시통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는 부스 안에서 하는데 위스퍼링은 대화자의 바로 옆에서 동시통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다 들으면서 작은 소리로 클라이언트에게 통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동시통역보다 물리적으로 훨씬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가 굳이 제공이 되는데 왜 위스퍼링을 하는지 조금 모르겠다 싶은 장면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디젤 차량 수입 요건만 해도 그래요. Since we started our negotiations. FTA 협상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통역사가 1인칭으로 통역을 하지 않아요. 뭐뭐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통역은 기본적으로 1인칭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면 정부기관의 장차관급 회의로 보이는데요. 제가 장차관급 회의가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정상회담 때 보시면 양국에서 이렇게 각자 통역사를 대동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보시면 이 통역되는 언어가 드라마와 반대인데요. 한국 측 통역사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외국 측 통역사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합니다. 즉, 우리 쪽 사람이 한 발언은 우리가 책임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드라마와 반대의 언어로 통역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를 상대에게 위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금 보시면 군 통역병이 속삭이듯이 통역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위스퍼링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인인데 아마 장교로 보이는데요. 미국인 장교
이 한 분만 영어를 하시죠. 이렇게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1명에서 2명, 많아도 3명 정도로 소인원일 때 위스퍼링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You must approve the move to DEFCON 2. 데프콘 2로 격상 승인하세요. 그런데 지금 위스퍼링으로 장교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미국 장교가 이야기할 때도 옆에서 속삭이듯이 계속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어로 통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 드라마를 보시면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만 해도 한 5명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이 드라마에서는 주변에 비서진들까지도 사실 앉아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위스퍼링으로 조용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거리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즉 미국인이 지금처럼 1명이면 미국인에게는 위스퍼링으로 영어로 통역을 하고요. 한국인에게는 영어를 한국어로 순차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ere. 이 사실을 워싱턴에 보고할 And 의무가 then we will 있습니다. follow whatever orders are given to us by President 그 Reynolds. 상황을 레이놀 대통령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통역을 하는 것이 순차 통역인데요. 순차 통역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들리겠죠. Wait, Commander. 똑똑히 전화해. 똑똑히 전화해. 단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네, 지금 영어로 급하니까 불러 세웠어요. 간단한 영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통역사를 고용하는 분들 중에는 양쪽 언어를 수준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한쪽 언어는 모국어이지만 한쪽 언어는 모국어가 아니시죠. 그런 분들께서 언어로 본인들이 실수해서 일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역사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그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저희 데모데이를 라이브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일단 부스는 완벽합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고요. 앞에 유리로 되어 있죠. 동시통역의 경우에는 이런 부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행사장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드라마처럼 설치하는 곳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스는 행사장 맨 뒤에서 무대를 바라볼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맨 뒤는 아니어도 되지만 통역사들이 부스에 앉아서 무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통역사들에게 주지 않은 PPT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발표자의 바디랭귀지 또는 무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통역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역사들은 무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무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갔던 행사에서는 행사장은 2층이었고 동시 부스가 3층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통역 부스에서 행사장을 볼 수 없겠죠. 그때는 모니터 같은 것을 설치하셔서 무대를 볼 수 있도록 카메라로 찍어서 모니터로 송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역사들에게는 무대가 잘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부스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부스 안에서 통역을 하는 통역사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 보면 지금 이게 하나의 부스이거든요. 부스 하나가 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부스에는 2명의 통역사가 들어가서 교대로 통역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부스에 있는 통역사가 한꺼번에 통역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부스에서 2명이 동시에 통역을 하면 나에게 친구 2명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부스 안에서 2명의 통역사가 동시에 통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혼자서 뭘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처음에 제가 부스를 설치한 이유가 통역사가 발화자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듣는 분들이 통역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소음을 차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통역사가 통역을 할 때는요. 옆에 파트너 통역사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요.
통역을 하는 사람도 파트너도 자료조차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넘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스에서 2명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很多其他竞争公司吧。有很多，但是目前还没有比我们更 accuracy 的竞争公司。 나야 뭐 그 성능보다 관심이 네, 처음에 이 장면을 보고 부스는 괜찮았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무도 이어폰, 리시버를 끼고 있지 않아요. 물론 발표자는 지금 중국어가 가능하다라는 설정이에요. 여기에는 심사위원까지도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라면 괜찮지만 지금 부스가 4개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5개 국어가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죠. 이 질문 넘겨주세요, 지루하네. No comment on that. 근데 실제로 통역을 하다가 발화자분들께서 이 부분은 통역하지 말아주세요 라던가 다시 말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인터뷰할 필요 있나요? 한국어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건데. 멋진 논리네요. 저 두 선수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Before we continue, I would like to point something out. In our email exchange, I clearly requested that you question both athletes evenly, but you never replied. 네, 여기에서 이 통역사가 통역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행 또는 회사의 다른 일까지 맡고 있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오로지 통역사의 역할로만 이 자리에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역사는 통역 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나 행사가 원래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어떠한 문화적인 이유로 통역사만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주최 측에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주최 측이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커트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통역 장면들을 보면서 실제 통역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통역사의 모습을 잘 표현한 드라마가 있어서 그 드라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